네, 미국 현지와의 연결이라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앵커 브리핑 통해서 인사이트 한번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첫 번째 포인트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첫 문구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의 첫 문구는 바로 최악은 지났다. 그래요? 예, 사실은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물음표를 붙여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어쨌든 뭐 긍정적인 또 신호탄들을 어제 00시에 이제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했었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새벽에 또 이제 00시에 이 수치가 발표되거든요. 통상 이제 연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 월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바로 이 3대 은행이 있는데 첫 번째는 뉴욕 연방은행,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리블랜드, 세 번째는 필라델피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은행 중에서 한 은행, 뉴욕 연방은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바로 21년도 이후에 큰 폭의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핵심 포인트로 00시 이후에 뉴욕 증시가 전반적인 3대 증시가 거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막판까지 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요즘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걸 말아 올렸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시장은 지금 현재 뭔가 좋은 뉴스를 계속 기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미국 증시도 한 달 동안에 약간의 반등 이의 고점에서 떠 있는 이제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증시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고점 2,500 한번 찍고 나서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일단 큰 공은 내일로 이제 내일 모레로 넘어가겠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선반영이라도 일단은 올라간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즐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물음표를 붙일까 말까. 네. 요거를 좀 고민을 바로 이제 이틀 뒤에 나올 FMC 요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좀 첫 번째 문구를 최악은 지났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어서 좀 지지부진한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한 가지 호재가 나오니까 이렇게 시장이 소위 말해서 말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어떤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악은 지났으니까 이제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야 네. 되는데 네. 희한하게도 글로벌 IB 투자 은행들, 운용사들은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앞서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의 그런 증시 브리핑에서도 뭐 JP 모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노무라 금융투자, 특히 이제 제가 어제도 마켓 타이밍 코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국면을 4개 국면으로 나누는데 지금 경기 둔화에서 이제 후퇴 국면, 리세션의 국면으로 더 접어들고 있었다. 역시계곡선을 활용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골드만삭스마저도 네. 쉽게 해서 좀 배신을 좀 때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사실은 연말까지 뭐 랠리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23년도 연말의 증시 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얼마나 예상했냐면 3,800에서 3,9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예요. 근데 상반기를 어디까지 최대한으로 열어뒀냐면 3,150.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긴축이 물론 내년 1분기 안에는 고착화되면서 끝나겠지만 통상 미국의 100년 연준 역사상 금리를 동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준금리를 대략적으로 지금 한 4.75에서 5% 정도로 지금 맞춰놓고 타겟을 설정해두지 않습니까? 그럼 최대 상단은 5%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금리가 동결되고 고착화되는 시간, 그리고 금리 인하할 때까지 평균 9.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 FOMC 마무리해서 금리를 5%로 딱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9.7개월, 9개월 뒤면은 대략적으로 딱 내년 이맘때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의 고착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업들 실적 둔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년 상반기를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네. 약간 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뉴스입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문구를 나토 통장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사실은 전반적인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발언을 위해서 조금 반등폭을 확대했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그 나토 총장 스톨텐버그라는 이 총장이 있는데 북대성 군사조약기구 총장이죠. 이분이 어제 그 세션에 참여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방, 그러니까 실제 얘기해서 이제 나토겠죠. 유럽의 나토. 서방과 러시아의 신뢰 관계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종결형의 문구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 겨울이면 사실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이제 동부 지역 지역은 이 중간, 이 키이우 중심의 중간 지점이 대부분 이제 이 농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한번 우크라이나가 딱 올해 2월 달에 전쟁을 개시했을 때 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뭐 전차라는 장갑차들이 이 진흙탕에 좀 빠져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좀 보냈는데 이런 거를 좀 노리고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가려고 한다. 이에 대한 우려감들을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미국 증시도 공공시위 반등이 나왔고 뉴욕 말고도 유럽 증시는 대부분 이제 새벽 3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네. 그럼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빠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전쟁이 장기화되고 혹시나 나토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엇갈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잊질만 하면은 이런 진영적 리스크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인지는 좀 하고 있는 차원에서 나토 총장입니다. 나토 총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세 번째 문구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신광섭 앵커께서 오늘 짚어주신 포인트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통해서 더 자세한 인사이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